지난 학습 시간에는 인코텀스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코텀스가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각각의 이 전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학습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인코텀스의 거래 규칙별 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11가지 조건의 각각의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학습했습니다만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한 파트는 운송수단에 관련 없이,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 7가지와 또 해상운송이나 혹은 내륙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4가지 조건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이 두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들의 비용과 위험의 소위 분기점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인코텀스를 이해하기 전에 지금 여기 3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것을 적어 놨습니다만은, 인코텀스에서 나오는 그 각각의 의미에 있어서 그 의미는 셀러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는데, 매매계약 당사자는 셀러와 바이어이기 때문에 셀러가 부담하는 부분은 셀러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은 무조건 바이어가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에 뭐 어떠한 언행이 개입된다든지 하더라도 일단 매매 당사자는 셀러와 바이어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위험과 비용 이의 것은 전부 상대편 당사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셀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음으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동일한데 전체 11가지 조건 중에서 C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조건은 비용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약간 상이하다. 자, 그것은 각각의 조건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 통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관이라는 것은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이죠. 다시 말하면 수출국에서 셀러가 물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수출하겠다는 세관당국의 소위 수출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통관이라 하는 것은 세관 당국에 이러이러한 물품을 수출하겠다라고 소위 신고하는 그것을 우리가 수출 통관이라고 하는데, 이 수출 통관은 반드시 누가, 즉 거주자 통관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해야 되고, 반대로 이러한 물품이 상대국의 소위 수입국이죠. 그 수입국에 건너가서 수입국에서 또 물품이 국내로 수입국으로 정상적으로 반입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입 신고를 우리는 수입 통관이라고 하고, 그 수입 통관은 당연히 수입지에 있는 수입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출 통관은 수출업자가, 수입 통관은 수입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EXW와 DDP는 EXW는 수출 통관조차도 수입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DDP는 수입 통관조차도 수출업자가 해야 되는 이 2가지 예외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각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EXW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W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학습을 하면은, 자, 여기에 나오는 EXW, 자, EXW의 소위 세 글자는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냐 하면은 Xworks의 EXW입니다. 그래서 요 Xworks 뒤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라 해놨죠. 다시 말하면 지정된 인도 장소가 EXW 뒤에 기재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EXW 뒤에 이와 같이 특정 주소, 즉 공장의 뭐 창고나 이런 주소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주소나 혹은 여기서 본 바와 같이 부산 본디드 웨어하우스 해갖고, 이것은 우리가 본디드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보세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만 터미널 밖에 있는 소위 대부분 보세 창고를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EXW 뒤에 바로 이 물품을 인도해야 될 장소를 기재를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매도인의 창고의 구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57-1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셀러의 입장에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인코텀스를 이해할 때는 셀러를 중심으로 이해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셀러가 어디까지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용과 위험이라 그랬습니다. 그 비용과 위험을 어디까지 부담하면 되느냐 하면은 요 EXW 뒤에 나와 있는 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면 된다? 셀러가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 매도인의 소위 구내 장소, 그죠? 자,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 장소에 그냥 물건을 딱 두면 됩니다. 셀러는 여기까지의 비용과 위험만 부담하고, 그러면 여기까지의 매도인의 부담이 끝나고 나면은 요 시점 이후에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거래 물품을 상차한다 그러죠. 적재한다 그러죠. 운송 용구의 물품을 실어서 가령 부두나 혹은 화물 뭐 공항 터미널 혹은 내륙 터미널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뭐 해상 운송을 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 같으면 바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죠. 먼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여튼 이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든지 셀러로서는 알 바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위험과 비용 부담은 요 EXW 뒤에 기재된 요 장소이기 때문에 요 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 EXW 조건입니다. 즉 이 11가지 조건 중에서 셀러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과 위험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자, 앞에서 통관 원칙을 이야기할 때 이 통관 원칙은 거주자 통관 원칙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물품이, 자, 이 수출국을 벗어나서 물품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밀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밀수품이 되는데, 이 세관 당국에 신고하는 이것을 우리가 수출 통관이라고 했는데, 자, 이 수출 통관은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수출업자가 세관 당국에 신고해 가지고 수출 통관을 마쳐야 되지만은 요 EXW만큼은 뭐 물론 여기서 수입 통관은 당연히 수입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 통관조차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매수인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이어가 자기 국가의 수입 통관뿐만 아니라 수출 통관에 관련되는 비용도 당연히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수출 통관에 따른
책임을 매수인이 지기 때문에 앞에서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출 통관을 바이어가 해야 되는 예외 EXW 조건입니다. 이 첫 번째가.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매도인은 자기의 계약에서 정해진 물품을 자기들이 계약하에서 지정된 장소에만 두면은 거기서부터 운송 용도의 물건을 싣기 시작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험을 바이어가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EXW의 정식 명칭은 Xworks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X라는 것은 라틴어 접두로서 특정 장소로부터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work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 보면은 그냥 공장 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폭넓게 이 works는 모든 공장뿐만 아니라 작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창고, 영업소 등도 이 works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의 인도 장소가 통상적으로는 매도인의 구내, 우리가 보통 셀러의 프레미시스라 해서 구내 장소가 있고, 기타 공장이나 작업장 또는 창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장, 플랜테이션 이런 거 있죠. 농장, 그리고 광산 같은 경우에도 광산물 같은 경우에는 광산 이런 지점이 전부 웍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 웍스가 뭐가 되었던 쉽게 얘기하자면 EXW 뒤에 나와 있는 요 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만 누가 부담한다? 셀러가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를 조금만 더 볼 것 같으면은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하기에 더 좋은 입장에 있더라도 적재 의무가 없음. 조금 전에 EXWD에 나오는 EXWD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까지의 위험과 비용만 셀러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품을 소위 상차하는 적재하는 비용과 위험은 전부 매수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매도인은 매수인보다 물품을 적재하기에 더 좋은 입장에 있더라도 적재 의무가 없고, 만약에 매도인이 여기에 대해서 적재를 준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재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가령 매도인이 자기의 구내에 이 화물차에 물품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지게차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포크리프트랑 소위 같은 지게차를 매도인이 자기의 공장에 있는 그 지게차로 실어줄 수는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다가 소위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싣기 위해서 또 지게차를 대여해 와서 물건을 싣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 설령 매도인이 적재를 해주는 경우라도 거기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당연히 누구의 것이냐면 매수인의 것이란 것입니다. 이 점이 소위 매도인의 최소 소위 부담 의무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이행할 의무가 없고, 혹시 매수인이 이 수출 통관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거기에 협조를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관을 소위 할 의무는 없고, 소위 협조는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만약에 셀러가 적재나 또는 수출 통관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FCA 규칙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코텀스에서. 그래서 EXW로서 소위
바이어가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FCA 조건으로 거래를 하라 하는 거. 자, 앞에 우리가 무역계약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 계약 조건에서 인코텀스는 이제 가격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격 조건이 되고, 이때 가격이라 하는 것은 그 거래 당시에 당사자가 소위 합의한 그 가격 내에서 모든 위험과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코텀스를 가격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거래 가격이 10,000불이라 하면 그 10,000불 속에 셀러가 부담해야 될 소위 비용은 어디까지다 하는 것이 이 인코텀스를 통해서 바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위 가격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소위 위험과 비용 부담 문제, 그리고 수출 통관 문제를 유념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물론 여러분들이 무역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외국에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물품을 직접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지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죠?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때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여러분의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바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현지에서 물건을 사가 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EXW를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이상 EXW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FCA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EXW를 설명할 때 가령 매수인의 입장에서 EXW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FCA 조건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FCA와 그럼 EXW는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일단 FCA는 어디서 왔는가부터 한번 봅시다. 이 FCA는 Free Carrier. 자, Free Carrier. 그래서 FCA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Free라 하면 Free from all charges and responsibility. 자, 모든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free from이죠. 모든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자, 누구를 중심으로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즉, 셀러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인코텀스를 이해할 때는. 그러면은 이 셀러가 어디에서? 소위 캐리어에게서, 그죠? 캐리어로부터 어디서? 지정된 장소에서의 운송인에게서부터 물품을 인도하면은 모든 비용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free라는 것은. 그래서 이 FCA는 자,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EXWDA 장소나 FCADA 장소가 지금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죠? 똑같은 이 서초구 잠원동 57-1번지라는 장소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고 했을 경우에, 약속된 장소로 했을 경우에 EXW에서는 어떻습니까? EXW에 있어서는 이 물품을 상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장소에 두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FCA에서는 추가적으로 뭐까지? 바로 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도인의 구내나 혹은 정확하게는 기타 장소, 이와 같이 기타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구의 무슨 창고 또는 터미널, 뭐 도로화물 터미널, 철도화물 터미널 등등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까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서 물건을 실어 여기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이때 만약에 기타 장소라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렇게 물품을 실어서 가는 비용까지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에서 약속을 할 때 구내가 아닌 기타 장소, 예를 들자면 인천 에어포트라 하면 인천공항 터미널까지 가져가는 비용과 위험을 셀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EXW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통관. 자, FCA는 이때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출 통관을 해야 되는데, EXW에 있어서는 수출 통관조차도 바이어가 했어야 되는데, 이 FCA 조건에서는 이 수출 통관의 경우는 누가? 셀러가 해야 된다는 거. 자, 거주자 통관 원칙, 수출 통관 누구? 매도인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FCA를 이해할 때, FCA가 어디서 왔느냐? 프리 캐리어.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캐리어가 어떤 캐리어냐의 문제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캐리어라 하면은 운송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FCA 조건은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뭐 다른 운송 수단 혹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 방식에도 사용될 수 있고, 지금 예를 들자면 매도인의 구내를 출발해 가지고 육상 운송 구간, 해상 운송 구간, 또 현지에 도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매수인의 창고까지 또 육상 운송 구간, 이렇게 연결되는 복합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 운송인이 여기에 한 사람, 또 여기에 한 사람, 또 여기에 한 사람,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운송 전체를 한 명이 일간 수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송 구간별 운송인이 나뉘어져 있던 아니면은 한 사람이 되던, 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해진 장소, 이것이 공항 터미널이 되었던 아니면은 부산항의 터미널이 되었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륙에 있는 내륙 터미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산 터미널과 여기에 경인 지역에 부곡 터미널이라고 있는데, 기차 터미널이죠. 거기는 하여튼 어떠한 장소가 되었던 이 장소에서 누구에게?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은 셀러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조건이 FCA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학습한 EXW와 FCA 조건을 비교해 보면은, 자, 가령 예를 들면 EXW 뒤에 동일하게 셀러의 프레미시스, 그러니까 셀러's 프레미시스, 셀러의 영업장 구내입니다. 또는 가령 이와 같이 이제 FCA도 똑같은 장소가 만약에 EXW와 FCA에 같은 장소가 기재되었다 하면은 그 인도 장소는 당연히 어디에? 매도인의 구내가 될 것이고, 이때 인도 방법자 한번 보세요. 이때 셀러는 자신의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놓아둔다. 즉 다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인의 수치용 차량에 적재 의무가 매도인에게 없다. 이것은 어떠한 방부라든지 그것은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FCA 조건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수치용 차량의 적재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FCA는 매도인에게 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중요하죠. EXW에 있어서는 이 물건을, 자, 이 거래 물품을 적재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위험도 바이어의 위험이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서 바이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면에 FCA에 있어서는 이 물품을 셀러가 요 상차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적재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품을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책임은 누가 하느냐? 셀러가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점 굉장히
순간적이지만 실제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죠. 또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EXW에 있어서의 수출 통관 의무가 매도인에게 없다. 자, 통관은 당연히 거주자 통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거주자 통관 원칙은 당연히 수출 통관은 수출업자가, 수입 통관은 수입업자가 해야 되는데 EXW만큼은 수출 통관조차도 누가? 매수인이 해야 된다는 거. 반면에 FCA는 당연히 거주자 통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EXW와 화물을 비교할 때 모든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CA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화물, 모든 화물 하는 것은 크게 화물을 구분했을 때 컨테이너 화물과 컨테이너에 적입하지 않고 소위 거의 포장되지 않은 낱개 상태로 혹은 그냥 살 화물로 소위 운송되는 그런 화물을 우리는 보통 재래 화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W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재래 화물이 되었던 아니면은 컨테이너 화물이 되었던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FCA의 조건에 있어서는 소위 컨테이너 화물이라 하는 요 차이. 그래서 나중에 해상 운송 조건을 할 때 그때 또 이와 같은 컨테이너 화물과 뭐 재래 화물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지 싶은데 이것은 또 인코텀스 2020에 오면은 약간 차이가 나는 규정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습하기로 하고 일단 FCA와 EXW 이 두 조건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 인도 방법과 특히 수출 통관에 있어서 이 셀러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가령 EXW 조건에서의 10만 불 하는 거하고 FCA에서의 10만 불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죠. 물론 뭐 조그만 금액이라 하지만 같은 조건이 하더라도 같은 금액이라 한다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FCA보다는 EXW가 셀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고 반면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EXW 조건보다는 FCA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EXW와 FCA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FCA와 또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CPT, CIP 조건이 있고 또 D 조건으로 대변되는 D 조건은 조금 쉽습니다. 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D 조건을 학습하고 그 다음 FAS, FOB, CFR, CIF 조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